두터운 안개 속에 어렴풋이 작은 배 한 척이 보인다. 천천히 노를 저어가며 다가오고 있는 조각배 하나. 요즘 세상에 좀처럼 듣기 어려운 노 젓는 소리가 정겹다. 안녕하세요. 안개 속에 배를 몰고 온 분은 올해 65의 송순문 할아버지. 그러면 또 안개 앉으러 낀데 고시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정작 안개 속에 고생한 건 할아버지이신데 되려 제작진을 염려하신다. 타세요. 여기. 할아버지가 사는 곳은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외딴 곳이다. 짙은 안개 속에서도 여유롭게 노를 저어가는 손길에 익숙한 세월이 묻어난다. 많이 들어가네요. 한참 가요. 한 30분 가야 다 간다고요. 한 30분은 가야. 30분씩 가는데요? 30여 분간의 아스라한 물길. 어렴풋하게 크고 작은 무인도들이 스쳐 지나가고 마치 구름 속을 떠가는 듯 신비롭다. 할머니는 벌써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모양이다. 얼마나 고생하시고 오신디야. 또 신경만이 꼭 해도 오시는 날 꼭 안개 잡기 가지고 고생을 그만. 아이고. 대문 앞도 모자라 호숫가까지 나와 반갑게 맞아주신다. 얼른 올라가셔. 두 분의 모습에서 한없이 순박하고 푸근한 시골 부모님이 떠오른다. 오시라고요. 고생하시고. 어머니 어디와? 어? 안녕하세요. 어디야? 예,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요. 예? 우리 어머니. 어머니세요? 예.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89의 노모 단출한 세 식구다. 따뜻한 봄 햇살에 서서히 안개가 부서지면 비로소 그림 같은 풍경이 드러난다. 아름다운 호수가 바라보이는 그곳에 송순문 할아버지 집 한 채가 풍경같이 서 있다. 가창 같아요. 감독이 멀어 여가요. 저 배 타고 다니는 데가 항시 저 장작골 통내고 장작골 통내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요 우리 집 있는니까 올라오면 이거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야 한다고요. 물 빠지면 또 잘 돌아와야 하고. 이거 바람 불면 못 댕기고 바람 안 불면 이제 댕기고 이제 바람 불면 못 댕기고 언제 우리 또 파도 때문에. 안개 속에 들어왔던 물길이 이제야 확연히 눈에 들어온다. 호수 위의 외딴 집, 작은 나룻배가 세상과 이어지는 끈이다. 아직은 초봄이라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다. 얼어가지고 겨울에 해가 얼마나 잘 뽀개지는데.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려는 저녁 시간.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우리 추운데 나오시려고요.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에 찌개 냄새가 진동을 한다. 저녁을 준비하는 할머니의 손길이 바쁘다.
짜. 아이고 조금 웃긴데. 뚝딱뚝딱 밥비 움직이더니 금세 서너 개의 먹음직스러운 반찬이 만들어졌다. 할머니가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외딴 곳에 집이 한 채뿐이니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오질 못한다. 전기불을 대신해서 쓰는 건 요즘 쉽게 구할 수도 없는 호롱불이다. 밥이며 반찬이며 잘 보이라고 상위에 올려놓는다. 바깥은 아직 밝은데 집안은 이미 어둠이 내렸다. 이러니 서둘러 저녁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어둡게 전에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더 마찬가지고 막 어두워진 거야. 어둡기 전에 드신다고요? 어두워져 막. 언제쯤 드시는데요? 저녁 식사를요? 보통? 해는 먹기 전에 먹어야 하는 게 한 6시쯤 먹어야 하는데 이제 늦어가지고 또 자꾸 어두워진구만. 일을 하다 보면 자꾸만 시간을 놓치게 된다. 아흔이 다 된 어머니 눈에는 더 어두울까 봐 세심하게 반찬을 올려드린다. 어느새 바깥에도 어둠이 깔렸다. KBS도 와봐. 왜 그러니? KBS 안 나와? 여느 집에서는 텔레비전 리모컨 쟁탈전이 벌어질 시간인데 너를 나시린으로 서야시킨 분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라디오 채널을 놓고 옥신각신이다. 불에 타 숨졌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호텔 종업원 2명과 외진 곳에 살아도 늘 바깥 세상 소식이 궁금한 두 분은 뉴스를 즐겨 듣는다. 어디서 사람이 겁내게 죽었는 기비야? 아까 뭐 택시가 군인들 다 가는 차를 받아가지고 몇 명이 다쳤더만. 군인들이? 군인이 다쳤어? 차가 받아버려가지고 차가 여기. 서울에서는 박수현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또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어떤 그 티켓 값을 충분히 걷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북으로서는 오늘 피한 건 아쉽지만 조대진 선수 아직은 낮보다 밤이 긴 계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라디오를 벗삼아 긴 밤의 무료함을 달랜다. 라디오 소리에 옥정호의 밤이 깊어간다. 멀리서 보면 산 중턱에 할아버지 집이 있다. 뒤로는 길도 없는 험준한 산이고 앞으로는 깊은 호수다. 동이 트면 서둘러 집을 나서는 송순문 할아버지. 지대가 높은 이곳에는 봄이 늦게 찾아온다. 허리가 그냥 눈 오더니 와버리고 이게 감이 얼어버렸고 막 그냥. 아이고 지도 없는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가보는 곳은 호숫가다. 간밤에 별탈 없이 잘 있는지 배를 둘러보는 것이다.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배를 관리한다. 그런데 작은 나무배 옆에 또 한 대의 배가 있다. 손재주 좋은 할아버지가 경운기 엔진을 붙여 직접 만든 통통배다. 기름도 넣어야겠네. 여기에. 아버님 이 배는 뭐예요? 입에 바람 불면 입에로 댕겨요 또. 바람 불 저거 댕겨도 못 오고 뭐 어떻게 또 이런 고장 나면 또 저놈으로 젓고 댕겨 오고. 배를 꼼꼼히 살핀 할아버지가 작은 나무배에 몸을 실었다.
매일 아침 배를 타고 섬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할아버지의 아침 산책이다. 원래 할아버지가 살던 집은 바로 이 호수 아래였다. 댐 건설로 낮은 지대는 물에 잠기고 높은 지대만 남아 섬이 됐다. 그렇게 나무배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고립된 생활이 시작됐다. 처음엔 불편한 일이 한둘이 아니더니 이젠 이런 산책을 즐길 여유도 생겼다. 앉아 이런 데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또 볼 일 있으면 또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건너갔다 오고 또 동네도 다니보고 그러죠. 근데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배 아니요 힘든 거 없죠. 이게 젓고 다니면 운동도 되고 이런 힘을 다 써야 오는 게 운동도 되고 펄떡 운동도 되고 다리 운동도 되고 이렇게 배셔지는 그래요. 세상 일은 생각하기에 따라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한다. 불편하게만 느껴지던 일도 40여 년 세월의 편안한 일상이 됐다. 그날 오전 어딜 가려는지 할머니가 사과며 바나나를 넉넉히 챙기더니 집을 나선다. 빨리 올라와. 뭐 하고 있어? 산중이라 기온이 낮아서인지 다른 지역보다 씨를 뿌리는 일도 수확을 하는 일도 한 달가량은 늦다. 이제 슬슬 밭을 갈아엎어야 할 때다. 올 한 해 농사의 시작이다. 밭에 가려면 경사진 오르막길을 올라야 한다. 그런데 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온통 돌투성이다. 아이고, 이제 한바탕 또 씹어야지. 뭐 하시게요? 이거 도쿄께 주선이 얘를 갖고 와. 네? 얘는 돌 주선에 한단 게 어디로 가져가는데야. 12대째 뿌리 내리고 살던 땅이 수몰두면서 물을 피해 높은 지대로 밀려서 올라와야 했다. 아 그때는 싫어. 내가 밀고 가지. 경사진데다 돌과 바위 투성이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땅을 갈고 씨를 뿌려야 했고 벌써 35년째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아니 뭐 산중 파이라 하나 지어 먹으면 또 이렇게 독이 나오고 해가지고는 딱 해년 주선에도 이런 독이 이렇게 나오네. 먹고 사는 일이라는 건 어디서건 녹록치 않은 법이지만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일은 참으로 고되었다. 아 괭이로 하루 내 파봐야 이거 이제 방안 마치밖에 못 판다게 뜬클 파이라고 해요. 방아만치도 못 파는 뜬클이 없으면은 그럼 찍어내야 그것이 나무 뜬클을 캐내버려야 그것이 힘들어서. 그거 캐내지. 제일로. 그냥 뭔 일은 아 꽃갱이가 다 달아져 버리더라. 쇳대기 같은 거 캐내야지. 그런 게 방아만치도 못 파요. 방아만치. 둘이 하루 내 죽자 살자 파면은 둘이 누워서 잘 만치는 파는가 모르지. 그때 그렇게 파지. 그러면 이제 그놈 파서 또 며칠 그렇게 파갖고 그러면 이제 흙을 또 그걸 뜬커를 이제 털어가지고 또 다 털어내고 돌 주워내고
그리고 이제 또 갈기로 긁어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또 씨 뿌리고 곡식 좋게서 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척박한 땅에 밭을 일구면서 젊은 시절이 모두 흘러갔다. 그저 이 일밖에 몰랐던 지난 세월. 6남매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야 했다.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또 한 가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었다. 여기에 두 사람만의 옹달샘이 있다. 지금 물은 많이 있는데 아직은 조금씩 뭘 많이 있어. 물도 많이 있어. 요즘 가물어 물이 좀 줄었지만 산에서 샘솟는 천연의 무공해 물이다. 근데 가. 파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손으로 팠어요, 파. 예? 손으로 파갖고 이는 묻었어 이거 다 이렇게 통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힘든 일들을 했나 싶다. 이거 좋게. 응? 시원이로 파. 시원하다. 옹달샘이며 밭이며 집 어느 것 하나 쉬이 얻은 것이 없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척박한 이 땅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요 방으로 와봐. 공복에. 뭔 공부야? 나 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공부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 가르쳐 줘? 사실 할머니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다. 한글을 익히는 것이다. 어려선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배우지 못했고 시집 와선 6남매 키우며 먹고 살기 바빠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자식들 다 키운 뒤엔 외딴 곳에 살다 보니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못했던 일이다. 글씨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봐. 이름 쓰라고? 이것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역, 니은 불리면서 이제 그렇게 봐봐. 기역, 니은. 이렇게? 잘 쓴구만.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주로 나가 어머니 한글 교실을 다니겠다고 큰 소리를 쳤더니 기역. 할아버지가 한글을 가르쳐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불림선 써봐야지. 시역. 여기 삐뚤어져. 잘 보고 써야지 이게. 이응. 뭐야? 읽어봐봐. 귀여운데. 그런데 할머니의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다. 아 웃지 말고 배워야지. 이게 학교 와서 저 선생님한테 그것이 뭐 웃다고 판다고 이거 생겼네. 선생한테 배워야지.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런 게 가수 깨본 게 그래요. 선생님한테 혼남선 배워야 한다는 게. 이제 정식으로 한 수 봐. 기역, 니은, 니을? 니을? 괜시리 쑥스럽기도 하고 니은, 생전 처음 해보는 니은, 한글 디귿. 자음 발음이 어색하기도 해 자꾸 웃음이 나는 모양이다. 기역, 니은. 뭐라고? 웃느라 공부가 제대로 되질 않는다. 아야 무엇을 몰라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게 전화로 오면 아이는 누가 옷을 적으라고 하면 적을 수가 있어야지. 모르는 게 적을 수도 없고 이걸 알아야만은 이걸 적을 거 아니에요. 전화도 누가 번호 적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너무너무 답답해 있어. 유리삼선을 배워야 돼. 지읒. 치읒. 그래서 사무치게 배우고 싶었는데 그래도 할아버지 덕에 첫 단추를 꿰은 셈이다. 피읒. 피읒.
이제 읽어봐야지 자꾸. 아니 이제 그만이 한 것이야. 이렇게 많이 써 내일 저녁해야지. 이거 받침인 게.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가 더 재미있어 하신다. 할머니는 배우는 재미에 할아버지는 가르치는 즐거움에 기나긴 밤 시간이 즐거운 두 분이다. 다음 날 20분 걸리면 온다고? 그래. 내가 맞춰서 갈게. 그래도 용케 또 전화가 왔네. 20분 걸렸대야? 전주에서 출발하면 20분 걸리면 온다고. 지금 갈까? 지금 나가야겠구만. 지금 가라고? 가야겠어. 안방 한쪽에 신주 딴지 마냥 잘 모셔둔 건 배터리다. 배터리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배를 타고 나갈 일이 생긴다. 나랑 같이 가더라고. 핸드폰 충전한다고. 핸드폰 충전하실 때 쓰시는 거예요? 네. 잘 근데 듣고만. 이제 이것이 안 돼. 이제 다 달아졌은 게 또 이제 충전 좋게 또 갖고 오려고 지금 갖고 가려고. 아이고, 이거라. 무게가 만만치 않아 배 싣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큰일이다. 그래도 막상 집을 나서 보면 배터리 덕에 바깥 나들이를 한다 싶어 싫지만은 않다. 옳지? 다 앉았어? 강아지 미니도 오랜만에 외출이다. 왜 앉았어? 이리 와봐. 내가 한 잔 젓고 갈게. 응, 이리 와. 이쪽으로 저리 가. 누구라고 젓고 가야지. 편안하게 앉아가면 될 텐데 굳이 노를 저었겠다고 나선 할머니. 오랜만에 외출해 직접 저어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노가 물살을 밀고 나가는 느낌이 손으로 전해진다. 잘 드시네. 아, 잡배 잘 드셔봐. 배 조사인데 내가. 할머니의 노 젓는 소리가 맑은 하늘처럼 경쾌하다. 저거 왔구만. 우리가 먼저 오려고 있는데 이제. 전주에 사는 첫째 사위가 벌써 도착해 있다. 일찍 왔어?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찍 오다가 했는데. 갖고 가지 또 갖고 왔네. 자동차 공업사를 하는 첫째 사위는 매주 한 번씩 배터리를 새로 교체해드린다. 그냥 끌고 갔다고? 네, 제가 실어드릴게요. 이제 섬에서 나와 같이 살자고 해도 고집을 피우시니 이렇게라도 챙겨드리는 것이다. 그냥 갈라가니? 무하고 뭘 이렇게 또 사왔어? 거리. 아이고. 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제가 오던가 그러면 처사람들이 오면 한 번씩 갖다 주고 그러는 편이죠. 가족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충전시켜 놓으면 와다 가져가고 그러죠. 앉으세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예. 이 일도 바쁠 텐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주는 사위가 고맙다. 외출이라고 해보아야 배에서 내린 시간은 5분도 채 안 된다. 그래도 두 분이 나란히 배를 타고 나온 오붓한 시간이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배터리를 연결해 휴대전화를 충전한다. 사실 전기도 없는 외진 곳에서 휴대전화가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오히려 외진 곳이라 더 필요하다. 그러면 집에서 육장 뭐 농사짐선 집이가 이틀 보던 게 들어가서 있기만 하면 이게 핸드폰이 필요해요. 우리 애들도 와가지고 도록한 역사도 있다는 게 전화를 못 받은 게.
그래서 자녀들이 휴대전화와 배터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나도 가야지. 응. 가서 잡아줘. 가. 할머니까지 데리고 집을 나서던 할아버지가 냉장고를 여는데 연장 어디 있어? 전기도 없는 집에 웬 냉장고인가 했더니 냉장고 안에 공구들이 가득 차 있다. 나오네. 이거 헌놈에다가 이거다 치워. 그것이 연장통이요. 연장통으로 이렇게 쓴단 게. 그거다 넣어놓고 떼야지. 그런데 냉장고가 한 대만이 아니다. 냉장고는 다 어디서 가져오셨는데요? 고장나면 또 딴 사람이 또 주고 해가지고는 냉장고가 몇 개나 4개나 된거 같은가. 내버리면 주워다가 놓은 거예요. 이거 갖고 와. 연장에 합판까지 들고 어딜 가시나 싶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란히 호숫가로 내려간다. 이놈을 여기다 넣고. 오늘 밖에 나가보니 배가 영 나가질 않는다. 배가 잘 나가려면 노가 힘있게 물을 밀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노를 바꿔야 할 것 같다. 잡고 있어. 이렇게. 이거 놓아도 돼요? 이곳이 다 떨어지더라까지 세상에 이렇게 생겼으니 나가야 말이지. 이놈의 것을 잡고 다니면 배가. 이고 저는 뭐가 맞은가 봐봐. 그러고 보니 3년은 넘게 쓴 것 같다. 물살과 세월의 힘에 노도 닳고 삭는다. 못에 녹슬지 말라고 기름을 듬뿍 바르는 할아버지. 그런데 아이 그만 바르면 왜 저렇게 어벙벙이요? 이렇게 기름을 칠해야 뭐이든지 녹을 안 시른다는 거야. 이거 찐게요? 아 이거 배를 이거 나보단 더 했겨. 나보단 더 했겨. 저는 도시 같으면 자전거나 똑같아요. 자전거나. 이것이 어떻게 하나도 그렇게 없어. 그게요. 그렇다고 어머님보다 더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 저는 도시에서는 그러잖아요. 자전거가 자기가 쓰다가 거시고 것을 빌려주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마늘이 없으면 너 살아도 자전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한다고 그것이 여기서도 그런 것이란 거예요. 참나. 그게 막 중요하고 필요하단 게 있는 것이. 이거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은 할머니다. 노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시운전을 해볼 참이다. 먼저 아내가 노를 저어본다. 40년 나룻배를 탔으니 잠시만 저어봐도 좋은 노인지를 알 수 있다. 잘 저어주세요. 이번에는 자리를 바꿔 할아버지가 노를 잡아본다. 배를 고쳐놓고 나니 곳간에 쌀을 채워놓은 것 마냥 마음이 든든해지는 부부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아궁이 가득 불을 지핀 모양이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밖으로 나온 송수문 할아버지. 오늘도 제일 먼저 배가 있는 호숫가로 향하는데 가만히 있어. 배가 어디 떠날라가 버리는가 안 비네.
배가 한 대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저거 떠나가고 있어 어디로? 어제 저녁 고쳐놓은 나무배가 보이질 않는다. 배가 없어요? 그게 말이야. 에이, 어떻게 했냐 이거? 아이 어디 갔어? 배가 어디로 떠나가는데 적은 배가? 어디로 떠나가? 어제 저 있었는데 그게 놀라서 집을 나서는 할머니. 이상하다. 차지도 댕겨봐야지. 저쪽으로 이제 돌아댕겨봐야지. 참. 바람이 심하게 불면 간혹 떠내려가기도 한다. 하지만 어젯밤엔 그 정도 바람은 아니었는데 할머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이 넓은 호수에 어딜 가서 배를 찾나 막막하기만 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난감해 할아버지도 시동을 끄는데 요쪽으로 가보라고 요쪽으로. 그쪽으로 그리 갈 리가 없지. 아이 그러니까 거기 가보라고 그 요쪽으로는 안 왔는데. 그게 자 가시로 와봐야 하는데 비들 아는 것이 안 한다는 게 쬐까는 것이라. 아 그러니 이쪽으로 가보라는 게 이쪽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보자 하신다. 그러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다. 빈 배가 떠내려갔으니 분명 바람 따라 흘러갔을 것이다. 하지만 나무배는 보이질 않고 노부부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그런데 잠시 후 저게 배는 배인가 부대로 잘 아니요. 워낙 작은 데다 바위 색깔이랑 비슷해 멀리선 구분이 가질 않는다. 가까이 가보는데 다행히 그곳엔 작은 나무배가 있다. 응? 그 어떻게 이 꼴짝으로 돌았어 배가? 바람이 안 부르신 게 그러지. 계속 바람 부르시면 그것이 근데 정말이지 천만 다행이지 싶다. 그런데 말도 이렇게 시상을 이렇게 얕게 박아놨어. 깊이 여기까지 쑥 들어가게 박아놓는데 이제 무엇이 그래요? 그 끄내피가 무엇이 거가 그래요? 걸렸는디? 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어요. 아 끄내피가 그 끝으로가 걸렸잖아요. 하마터면 배를 잃을 뻔했으니 아내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모양이다. 들어봐. 기름값 아끼느라 통통배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쓰고 늘 타고 다니는 건 작은 배다. 그러니 귀하디 귀한 것인데 자칭 배 관리 담당으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한 번씩 떠나려가면 있어야 하는데 파도 갔다고 엄청 치면 그냥 가시에서 가라앉아 버리고 먼저도 하나가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여기 못 찾고 다시 이제 배를 만들었다. 옥정호에 산 지 35년째. 배 때문에 생겼던 일들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부부에게 가장 귀한 재산인 2척의 배. 그래도 다행히 나무배를 찾아 2척이 나란히 물살을 가르니 세상 근심 다 털어내버린 것처럼 홀가분하다. 이제야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거기다 태야. 아이고 다행히 골 떨어나가서 다행이네. 어디 부서진 데는 없지? 여기까지 노젓고 온 걸 보니 배는 무사한 것 같다.
다행히 멀리 안 가냐고. 먼저 저기 떨어져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다 닳아져 버렸는데 요 규탱이 여러분들 바오에다가 막 이렇게 다 닳아져 버려가지고 먼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행여 또다시 사고가 생길까 야무지게도 말뚝을 박아놓는다. 박아서 이렇게 두면 어찌됐든 별탈 없이 찾았으니 감사 또 감사한 일이다. 봄철이면 거의 매일 아침 호수엔 안개가 낀다. 호숫가를 한 바퀴 도운 뒤 언덕에 풀을 베는 할아버지. 높은 지대라 아직도 아침이면 찬서리가 내린다. 또 없네. 빌라고 본 게 없어. 이제 풀난 게 이제 풀박 빌려줘야. 하나 먹어라. 잘 먹었나 게. 그게 암놈 숨놈 해가지고 새끼 내려고 그때 한 마리가 죽어버리고 요것이 하필 또 숨냄이네 또. 참. 그래 내가 따서면 하나 사다가 새끼를 내야 하는 게 bio.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싶어 안쓰럽다. 가축들을 키우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선한 알도 먹고 딸 아들네 식구들이나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부터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아이고 어서 가봐. 어서 가란 게 물품으로 해. 물품으로? 그래요. 오늘 물 집에 가는 저 묻는가. 비 핑계로 밭일도 하루 쉴 수 있는 날인데 부부는 서둘러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간다. 와. 어디 가세요? 도행이다 보니 배가 이제 가라앉는다고 가봐야지. 에이 그런 거가. 비가 오면 배 때문에 늘 초비상이다. 일로 마. 내가 가는 데 없다가. 큰일 났어. 아 근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비가 이거 같야. 아침나절 내린 비로 어느새 배는 물바다다. 물이 많이 찼네요. 비가 오면 비가 많이 비가 있어. 아니 비 많이 오면 언제 풍요해요. 아니 약작 풍요하는 게 비가 오면. 평소 바깥 세상과 이어주는 보물단지였던 배도 이럴 때면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 내려가 그렇게 많이요. 내려가. 내가 또 이따가 찾아가 와. 저놈도 풍모야지 저놈도. 행여 바람이라도 거세질까 봐 말뚝도 단단히 박아둔다. 저거. 이렇게 해놓으면 한두 시간 정도는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그제야 편안한 휴식을 즐기는 두 분. 길의 문경세제 터널 부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저런 거. 아니 이게 비가 많이 오는데 놀러 오는 사람이 많은 것이오. 어찌는 것이오. 차가 밀렸다네. 그런 게 눈 올 때 미끄럽고 비 올 때 그게 조심해야 하는데 그게 이런 것 때문에 들으면 아 시끄러 봐봐. 참말로 알아듣기더라뇨. 차도 없는 부부에게 교통정보가 무슨 소용일까 싶은데 진지하게도 들으신다.
평소에도 교통 정보를 즐겨 들으신다. 네, 이것을 잘 들어요. 왜요? 차도 없으시면서. 차도 없어도 그냥 낮아진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그냥 새끼들도 다 차 기온이 갖고 9도에 그냥 그쳤고요. 그 밖에도 없이 전국이 살면서 10도 차는 다 안팎으로 갖고 다니는 아니, 만세 기온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두 분에게 바깥 세상은 육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익산에서 왕궁 방향으로는 익산 아들목을 1km 지나서 그래서 세상 소식이 늘 궁금한 부모님. 애청자 박승남 제보였습니다. 익산 터미널 두 분은 부근으로는 라디오 주먹으로 소리에 수천 차량이 많아서 젖어들고 매우 복잡합니다. 권정희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호수 위 윗단집은 촉촉한 봄비에 젖는다. 다음 날 날씨가 화창하게 갰다. 그냥 풀이 그냥 비 오더니 그냥 풀이 번쩍번쩍 그래. 하루 사이 풀들이 머리를 내밀었다. 요리 와봐. 어렸다 녹은 게 그냥 막. 봄비에 보슬보슬해진 땅을 뚫고 막 올라오기 시작한 연초록빛 풀들. 그중엔 입맛을 돌게 하는 먹을거리들이 많다. 지대가 높아 한 발씩 늦게 계절이 바뀌는 이곳에도 봄이 성큼 다가왔다. 이 풀미나리란 게 완전히 이게 풀미나리를 먹어야 맛있단 거야. 요런 실어나면요. 다 키우잖아.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돈다. 그만 캐자. 더 캐야 주시는데 생김선. 아이 그만 캐. 정말 캐도 했어. 집 앞에 미나리 몇 뿌리 캐는 것도 두 분이 같이 한다. 어딜 가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다니신다. 그런데 저녁 반찬거리인가 했더니 다시 땅에 심기 시작한다. 운동을 심어놓으면 금방 벌어버리네. 요를 갖고 와. 오만 싣고 너무 벽에 심으면 안 된다. 방주고다가 이렇게 냉겨 갖고 와야 한다는 게. 아 이렇게 신고야 이제 벌어가지고. 깨끗한 데서 이렇게 크고. 뭐든 심을 수 있는 시작의 계절 봄이다. 이제 밭일도 슬슬 바빠질 것이다. 그러니 서둘러 땔감을 해놓아야 한다. 지대가 높아 5월 초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불을 떼야 하니 짬날 때마다 이렇게 올라와 한 꾸러미씩 해갈 생각이다. 응? 물 와? 또 쉬자고. 아이고. 잠시 땀을 식히고 목을 적시는데 사과 하나면 충분하다. 나왔다 오늘 왜 이렇게 따서 날이. 나 따가지자. 그마저도 강아지와 나눠 먹는다. 사과 잘 먹네. 아이고 보현이네도 다 꼬치대랑 뽑아서 다 해놨네. 보현이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데 각시가 저렇게 다 해놨는가. 작년 가시를 뽑았다고 하던가 그래도만 뭐. 제 건너 마을이 보이세요, 어머니? 왜 보이죠? 저 거의 보이지. 요 물 건네라. 여러 집이 어울려 살고 차도 다니니 여기보다는 덜 외로울까. 가끔은 건넌 마을이 부럽기도 하다. 산에 더덕을 캐러 자주 가는 할아버지가 캐올 때마다
조금씩 떼어내 땅에 심어 놓은 것들이다. 이거 하나 있네. 산의 것이라 향이 좋다. 지금 이거 좀 오래되었는데. 근데 그동안 심기만 하고 파질 않았더니 양이 제법이다. 봄볕에 모녀가 뭐하나 싶어 다가오는 할아버지. 요것이 캐다 심어가지고 산 뜯어댕긴데 요놈이 씨 떨어진 놈이구만. 이거 그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5, 6년 됐는 게 이거 거시가 있어가지고요. 공짜라도 얻은 것 같아 기분이 좋은 가족들은 더덕을 캐느라 정신이 없다. 오늘 저녁 반찬은 더덕구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땅가에서 뽑아봐. 올해는 무슨 농사 지으실 생각이세요? 올해는 나락도 좋게 갈고 꼬치도 좋게 갈고 콩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이제 그런 거 해야지. 노모까지 나와 봄볕 아래 세 식구가 오붓하다. 도시에 있는 아들네 집에 사시던 어머니가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해 모시고 온 지가 벌써 3년째다. 살던 사람이야 긴 세월에 적응이 됐지만 친정어머니에게는 전기며 물이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 내심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편안해 하신다. 할머니, 따님이 매일 이렇게 시켜주세요? 예? 매일 이렇게 시켜주세요? 네. 풀는다고 그냥 하루 내에 돌아다니으면 시야. 어머니를 보살펴드려야 하니 그만큼 일은 많아졌지만 그래도 친정엄마가 곁에 계셔서 호수위 외딴집에서의 삶도 조금은 덜 외롭다. 그날 밤 호롱불에 장에서 사온 촛불까지 2개나 더 켜놓으니 대나처럼 화나다. 헌하지? 좋게 헌하지? 이놈 하나 쓴 놈보다 이놈 3개 쓴 게 헌하지? 헌하지. 훨씬 헌하지? 그 동생을 안 비워. 그 동생을 안 비워. 다 비구만 왜 안 비워? 잘 비구만. 그러던지 다 비켜는. 촛불 2개 마냥 행복해하는 소박하기만 한 할머니다. 3개나 써놓은 게 헌하구만. 이 밥 먹을 때 이렇게 3개 써놓고 먹게 하겠네. 호롱불 하나 써놓으면 안 빈 게. 전기불이 없어 저녁을 일찍 먹으니 8시만 넘어가면 출출해진다. 이거 버렸구만. 이럴 땐 아궁이에서 익힌 구운 고구마 하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고구마 먹읍시다. 흙은 그냥 아궁이에서 그래, 익었네. 서서히 익혀 속까지 제대로 익은 노란 고구마.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돈다. 노란 고구마 맛있어. 한 번만 먹어봐. 어떻게 먹는 오늘 장터 나간 딸 기다리느라 적적하셨을 어머니도 챙겨드리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만나게 드신다. 이렇게 더 먹어봐. 거야? 소박해서 행복한 세 식구의 밤이 깊어간다. 호수 위 외딴집에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다. 이제 돌을 주워내는 작업도 막바지다. 땅 위의 돌들은 거의 치웠고
땅을 갈면서 나오는 돌들만 치우면 된다. 지난 열흘간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돌이랑 씨름을 했다. 결국 주저앉고 마는 할머니. 나이 65 노부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버글버글 할 때는 되기더만. 이놈 끄지 가봐. 얼마나 이놈 끄지 가. 좋아. 힘을 써봐. 얼른 와. 아이고 못 가. 아이고 못 가서 죽어도. 이리 와서 너 끌고 가봐. 이제 어딜 가나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동갑내기 남편이지만 그래도 이럴 때 보면 든든하다. 그동안 주워낸 돌이 산더미다. 줄을 당겨야지. 이제 5만 점만 써. 그 요즘 부부는 아들 재철 씨 때문에 걱정이다. 여기다 나도 이놈 이번에 그게 농사는 지어서는 도저히 못 살고 지가 소라도 좋게 키운다고 한데 여기서 소라도 키냐고 물어봐야 돼. 지금. 살려면 집을 지어놓고 어떻게 전기도 안 해야 돼? 들어오는 집을 지면 어디야? 이런 식으로 배 타고 다니면서 무슨 아니 하고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무엇을요? 무엇을 어떻게 해요? 그게 할 말도 많지만 막상 부모님 곁에 와서 살겠다고 하니 걱정이 한둘이 아니다. 불이라도 좀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또 집이라도 됐죠. 저거들이 둘이 잘 방이라도 마련해 놓고 그리고 해놓고 저거들이 온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들어와라 하는데 이거 이렇게 생겨갖고 만약 온다고 하면 이 걱정이 진짜 그냥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되네 지금. 연구대로 해가지고 집도 지어줘야 한다는 거 저거 말 듣고 그냥 널렵게 지어더라고 하면 저 시골에 널렵게 지어줄 수도 있고 저거 알아서 이제 융통 있게 지어줘야지. 훗날 아들 내외가 들어온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데 아직은 여력이 없다. 통통배를 끌고 어디론가 가는 할아버지. 호수에 떠있던 큰 배로 향한다. 비료 같은 무거운 물건들을 싣고 들어올 때 쓰는 배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것이다. 겨우 내 안 썼더니 여기저기 부서진 데가 많다. 내일 이 배를 써야 하는데 간단하게라도 수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아니 소를 사가지고 싣고 해야 하는데 여기를 씹어진 게 저쪽은 저렇게 생기고 이쪽이다 저쪽에서 항상 고쳐야 싣고 생겼어. 여기다 하판을 깔고 요 앞으로 이렇게 실어야 하는 게요. 수리를 하려면 호숫가로 끌고 가야 하니 통통배에 단단하게 연결을 한다. 육지에 산다면 그저 우시장 가서 한 마리 사오면 그만일 텐데. 큰 소를 데리고 호수를 건너야 하니 소 한 마리 사는데도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다. 매사 어느 한 사람이 없이는 일이 안 된다. 밭에 돌 치우고 배 수리까지 오늘도 일이 고되다. 그래도 큰 일꾼이 들어오는 일이니 힘이 난다. 소가 한 마리가 참말로 일꾼이요. 일꾼보다도 더 많이요. 내가 하루 한 그 소가 하루 한 놈이 나 열을 한 놈만 지어 해버려. 하루 한 놈. 그렇게 해버려 소가. 그게 소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게 이런데. 내일 새벽 일찍 소를 사러 가려면 큰 배는 오늘 저녁에 미리 호수 건너로 옮겨 놔야 한다. 내일은 새 식구가 저 큰 배를 타고
호수 위 외딴집으로 들어올 것이다. 희망에 부푼 저녁. 오늘따라 호수가 더 예쁘게 물든다. 다음 날 새벽. 5시도 채 안 됐는데 할아버지가 벌써 집을 나선다. 모자를 못 걸치고 가? 좋은 날 아침인데 할머니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는 시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것이 불안한 것이다. 어떻게 간디야? 무엇이 필요해야지. 이거 소사로 간데 이거 새보고부터 지금 가는 것만이 지금. 배도사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도 않지만 할머니는 늘 노심초사다. 조심돼서 갔다 오세요. 네. 그래도 통통배엔 등이 달려 있어서 나무배보다는 낫다. 소 실은 큰 배를 끌고 와야 하니 힘 좋은 통통배를 가져가는 것이다. 아 이거 어떤데 이렇게 일찍 왔어? 어서 와. 아직은 소를 살 만한 여유가 없는데 밤에 가려면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의 도움으로 소를 사게 됐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는 고마운 친구다. 남원에 위치한 우시장. 아직 새벽녘인데 시장은 불야성이다. 사실 재작년까지 밭일을 하던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30년을 같이 살다 늙어서 죽었다. 이번에 사는 소도 평생을 같이 하게 될 테니 식구를 고르는 거나 징겼다. 아 이런 거 할증이 앞으로 한 3개월, 2개월. 어디서 갖고 있어? 충남. 꼼꼼히 소들을 살펴보는 할아버지. 드디어 한 마리를 골랐다. 지금은 두루살라 감자지면 다 지금 아니면 태어난 지 2년 된 잘생긴 녀석이다. 그렇게 잘 잡고 가시자고. 소한테 가자 그래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가자. 말 잘 들어가 가자. 할아버지와 소의 첫 대면. 아직은 서로에게 익숙치가 않아 걷는 속도도 맞추질 못한다. 그래도 간신히 차에는 실었는데 이제부터가 문제다. 차에서 내릴 때부터 소가 예민해져 있다. 낯선 사람의 환경까지 달라지니 소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다. 가자. 할아버지도 잔뜩 긴장한 눈치다. 막아. 거기 서 있어. 서 있어. 자. 그렇지. 그래. 한다. 친구와 상인까지 가세해 남자 셋의 힘으로 밀고 당기니 소가 서서히 움직인다. 이리 와. 그래도 비교적 순한 녀석이다. 가만 있어. 그런데 배에 거의 다 올라와서 주저앉아 버렸다. 가만 있어. 팔팔. 배 끝자락에 걸터앉아 옴짝을 앉는다. 쉬어 좀 쉬어. 갖고 와서 안 올라가니까 물가에다 좀 놓고 좀 이따 갖고 올라가요. 바로 안 올라간 게. 안 나올 거야? 예. 소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앉아버리 차라리. 이참에 좀 쉬게 해주려고 소를 편안하게 앉히는데 와가지고 형님이 자꾸 가지. 갑자기 들어 누워버린다. 나 이런다니까. 내려. 힘들어서. 빨리 배 살리러. 소 자리를 편안하게 봐준다. 누워서 내걸고 가버려 얼른.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얼른 가서 인데키 할 거 아니야. 여기서 차라리 누워 있는 게 낫아. 아니냐면. 그러지. 빨리 가야 좋아. 결국 소를 배 끝에 걸치고 그대로 출발하기로 했다.
가는 내내 별 사고가 없어야 할 텐데 바짝 긴장한 할아버지. 친구가 애를 많이 써준다. 평소엔 통통배로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큰 배를 끌고 가느라 더 더디다. 집으로 가는 물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긴 생전 처음이다. 드디어 함께 살 곳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구 달리기 시작하더니 지풀더미에 돌진한다. 첫 신고식 한번 요란하기도 했다. 얼마 전 단장한 소 우리에 넣으면 소와의 긴 여정은 끝이다. 이걸 봐. 이 집이야, 네 집. 이 집이야. 저리 가.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집을 나가 오후 5시가 넘은 시간. 정말 고된 하루였다. 물을 못 먹겠네. 입을 꽉 깨물거리고. 물 갖다 줘야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는 연신 싱글벙글이다. 긁어줘야 좋다고요. 처음에 살 때는 막 구두도 말 잘 듣고 좋고 막. 아니 잘생겼어 야가. 얼굴도. 아 달게요. 너는 야, 너 내 말 잘 듣고 밥이랑 많이 주고 그저께. 너는 나를 잘 사게 하요. 그래야지. 할아버지는 안 돼. 밥도 많이 잘 주지도 않여. 할머니한테 잘해요. 할머니한테 잘해요. 이렇게 근데 물길까지 건너오느라 고생한 소에게 두런두런 얘기를 해주면서 부부는 행복하다. 소가 들어오고 첫 휴일. 이번 주도 거르지 않고 제철 씨 내외가 왔다. 나는 제일 먼저 소 구경부터 하는 며느리다. 소 사왔어. 제철 씨도 새 식구 소식에 표정이 밝다. 아직은 낯선 사람이 두려운 모양이다. 소 좋아? 좋아. 이게 좋게 생겨가지고 좋아. 이뻐. 이뻐. 소에게 잘 보이는 법을 아는 제철 씨다. 제철 씨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엄지 손가락을 번쩍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는 제철 씨. 그런 아들을 보니 할아버지도 흐뭇해진다. 그날 밤 아버지 술 한 잔 따라가지. 새로 소도 들여오고 제철 씨도 하룻밤 자고 간다고 하니 기분이 좋은 할아버지가 약주를 드신다. 술을 꿀꺽꿀꺽 맛나게도 마시는 할아버지. 아 맛있다. 네가 받은 술 맛있어. 늘 마시던 술인데 아들과 같이 있어서인지 오늘따라 맛이 더 좋다. 너도 조금만 줘. 참 반듯하게 자란 제철 씨다. 오늘은 잔소리 대신 안주를 챙겨주는 할머니. 낮에 일 되게 있은 게 그냥 한 잔씩 먹고 됐어. 요즘 못 마시는 술까지 한 잔 마신다. 아이고. 뭐 따라주기 바쁘게 먹네. 한 잔 더 먹어야겠구만. 뭐 그런다. 내가 한 잔. 아 그만 먹어. 받아봐. 아이 그만 먹어. 받아봐. 한 잔만 줄게. 엄마.
괜찮아. 아이고 시연이. 아이고 시연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가 맞춰준 게 시연은. 시연이요. 네가 맞춰줄게. 말은 못해도 늘 살갑게 마음을 표현하는 아들. 그래서 더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 평생 죽어라 일했지만 녹록치 못한 살림에 마음껏 뒷바라지 해주지도 못했다. 지금도 그저 힘들면 고향으로 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무능한 부모인 게 죄스러운데 표정만으로도 엄마의 마음을 읽은 재철 씨가 눈물을 삼키려 애쓴다. 너는 우리 집 여기 엄마 집에 왔다 가도 엄마가 맨날 걸려. 잘 갔는가 싶어 걸려. 엄마의 울음에 결국 재철 씨도 참던 눈물을 쏟아내고 만다. 그저 서로를 생각하면 불쌍하고 안쓰러워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을 보이는 가족. 둘이 부지런부지런 벌어도 먹고 살고 돈 모여서 사랑이 싸우지 말고. 목이 메는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한다. 둘이는 살다 못 살겠어. 나랑 같이 살게 해. 부모처럼은 살지 않게 하려고 애써 가르쳤지만 장애란 벽에 부딪혀 공장에 세차장에 힘들게 일을 하는 아들이다. 제들아 부지런부지런 놀이기서 둘이 강매여 이거 살 생각이. 둘이 열심히 일해가며 알뜰히 살고 있으니 잘 살 거라 믿고 있지만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야, 더구나 아들 며느리에게는 더 힘든 고비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고향을 지키고 있다. 며칠 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송순문 할아버지. 그동안 일이 많아 아침 산책을 통 못했는데 오랜만에 노를 저어 호수로 나간다. 잔잔한 호수 위에 굽이굽이 솟아있는 산봉우리들. 오랜만에 아름다운 호수 풍경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간다. 까딱하면 끊어져 버린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그냥 우뚝뚝 켜지면 그냥 끊어져 버려. 젓는 것도 이게 든든히 이렇게 잡는 한다. 노를 젓는 요령에도 세월이 느껴진다. 산책을 하던 할아버지가 어느 봉우리엔가 배를 댄다. 이 인근 감나무 중 가장 실한 감나무다. 나무가 다치지 않게 잔가지 몇 개를 자르는 할아버지. 꽃가서 뭐 하시려고요? 이런 걸 이제 놓아가지고 습기 있는데 이런 거 묻어놔요. 묻어놨다가 귀염나무가 이제 완전히 물을 넣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끊어서 이제 적을 붙이면 그냥 금방 살아요. 잘 살고. 지금 붙여서는 안 되고 땅에다 이제 묻어놨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완전히 귀염나무가 물을 찌게 그쪽에 붙여야 한다는 거. 잔가지 몇 개만으로 감나무를 옮겨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밭일만으로도 바쁠 텐데 뭐든 심고 가꾸는 걸 좋아하는 할아버지는 새로운 일거리 하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놈 벗으라고. 집에 오자마자 잔가지를 정리하는 할아버지. 늘 그렇듯 그 곁에 할머니가 계시다. 감이 얼마나 크고 좋고 맛있고. 이게 눈이잖아, 이것이. 그게 성하다는 못이요. 요거 눈 이런 것이 붙었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응, 이게 눈이. 이것이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야지. 눈이 있어야지. 이렇게 눈이 있어야 이런 것에서는 안 지르나 이런 것은. 이건 이제 강꼭대기잖아.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척을 붙여서 그것이 그러면 3년이면 열어요. 3년도 더 있어야 할 3년이면 딱 연장. 이것이 3년 되었는데 올해 열판이야. 이렇게 붙인다는 게 3년 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열판이야 이렇게. 여러 식으로 붙인다는 게 이렇게 끊어가지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3년, 5년 뒤를 내다보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다 보면 훗날 자식들에게만큼은 척박한 땅이 아닌 풍성한 고향이 될 거라 생각하시는 것이다. 그날 오후 겨우내 비닐하우스에 고이 모셔뒀던 쟁기를 꺼낸다. 소가 들어온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이제 조금씩 쟁기질 연습을 시키려는 것인데 고집이 만만치가 않다. 우리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버티고 서 있다. 자, 이래. 이래. 왜 안 나가려고 그랬어, 이놈아. 한참 실랑이 끝에 발을 떼기 시작하는 소. 아무래도 쟁기질 한번 하려면 한바탕 소와 씨름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쟁기부터 연결해야 한다. 그래 잡든지 가만히 놔야지 참. 훌쩍 던지면 들어가지. 와. 저 쟁기를 잡아당겨가지고 이놈이 앞으로 와야지. 어떤 것이 이것이? 그래요. 이름이 아파야지 멍해가. 이것이? 소가 말썽을 피울까봐 긴장해서인지 오늘따라 할머니는 우왕좌왕이시다. 쟁기를 들고 댕겨. 내가 끄질렀네. 할아버지의 당부가 긴데 할머니는 이미 준비 자세 완료다. 이라. 그런데 천천히 가야지. 그렇게 누르면 들어가지. 아이 천천히 가. 가봐. 들고 댕겨한다는 게 들고. 소를 걱정했더니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다. 들고 댕겨. 누르면 그렇게 눌러버리면 안 된다. 들고 댕기란 게 꿀꺽. 할때가 바둑건 어떻게 들고 갔나. 야. 가봐. 이래. 그런데 이젠 소마저 말썽이다. 꼼짝 않고 버티고 서 있다. 이래. 왜 안 가? 할아버지는 할머니 때문이라고 타박이신데 실들에서도 그렇게 눌러버려가면 가들 못 해버린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리 와, 해봐봐. 이리 와봐, 내가 할게. 결국 서로 자리를 바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조금만 걸려도 현번에는 아픈데 모가지도 아프고 사박은 이렇게 잡으면서 콧대를 잡으면서 가봐봐. 증걸로 따로 댕기는 게
시방. 이라. 이라. 그런데 할머니가 소를 끌 수 있을까? 이라. 이리로 와. 첫 술에 배부를 수야 있겠는가? 아무래도 오늘은 이 정도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와. 가만 있어. 한번 들어갔다고. 왜? 어디. 와, 잡아. 와. 그런데 갑자기 소가 주랭랑이다.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걸까? 갑자기 소가 도망을 가버린다. 댕기 때려보자 보니. 어떻게 크기라는데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낯설고 힘든 쟁기질에 뿔이 난 모양이다. 이럴 땐 화를 삭일 때까지 기다릴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길들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 이거 힘든 것이 이거. 이게 질들이가 지가- 힘드는 거요. 아, 갔다 이렇게 해서 누우면 가고 가고 해요. 이거 단반에 보지. 갖다 미어. 또 길들이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예? 한 달. 할마다 아침 저녁으로 끓여야 끄집고 다니면서 희한한 게. 조급해서 될 일이 아니다. 천천히 조금씩 익혀나가야 한다. 말 잘 들어야지. 이거 사료 좀 줘봐. 소와 만난 지 이제 겨우 열흘이다. 소와 사람 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려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금방 나사버리네. 이제 부러진 쟁기를 해결해야 한다. 부러진 부분을 못으로 받고 굵은 철사까지 이용해 단단히 동여맨다. 뭐든 직접 해결해야 하는 외진 곳에 살다 보니 세월 따라 손재주도 늘었다. 됐어. 됐어? 깜짝이야. 안 움직여. 아니 이런 걸 하는 것은 잘한다는 게 멋이고. 잘 고쳐요. 고치는 거 또닥또닥 잘 고쳐. 이거 만들었잖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영구적으로 여기 쟁기 끝에 오고 저 끝에 오고 딱 맞게 하려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게 요 성에 그 군역 불어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는 또 저는 이 일자로 딱 맞아야 하거든요. 쟁기 끝에 오고 아무렇게라도 맞추면 틀어져 버려. 할머니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진 할아버지. 흥에 겨워 마무리까지 야무지게 한다. 다음 날 할아버지의 통통배가 집을 나섰다. 어디 어머니 거기서 풀매야? 햇살이 두터워지면서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길어진 노모다. 저 돈 넘어 놔줄게. 켜갖고 가게. 어디? 요 겁나잖아. 응, 가. 앉아. 푹 앉아. 하루가 다르게 봄나물들이 솟아오른다. 이거 캐다 저녁에 보리밥 피갖고 비빔 먹여왔어.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먹을거리가 풍성해지는 봄이다. 이거 6장 캐다가 그냥 열복기로 하나씩 있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물고기는 꼬청 다 먹는 것도. 그런 물것을 막 캐다가 막 삶아가지고 막 학동에다 막 득득 갈아가지고는 고추장 꼬치가루 치갖고 버물버물해서 먹었지 아니야?
그렇게 먹었지? 몰라 다 잊어버렸어. 아 나 그때 그렇게 본 게 그렇게 오메가 하던디. 물구쪽도 끓여 먹고 맨날. 또 많이 끓여 먹었어요. 그때 여보 옛 추억에 잠겨 있는 사이 돈나물이 어찌냐, 그릇 그냥 가득이다. 없죠. 내 손 잡고 가. 기운 없은 게. 삐쩍삐쩍하네. 3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가 볼일 보러 나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었는데 이젠 노모가 곁에 있어 오순도순 재밌다. 저녁 준비를 하는 할머니.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저녁을 해야 한다. 밖은 괜찮은데 집안은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아이고 깜깜해서 살 수가 없어. 이제나 저제나 할아버지 기다리다가 저녁 준비가 늦었다. 그래라도 줄게. 해야 비더라는. 밖에 빛이라도 들어오면 그래도 좀 낫다. 여기다 이제 밥 비비 먹고. 양쪽 문을 훤하게 열어놓고 저녁을 준비하는 할머니. 그 와중에도 비빔밥용 나물을 많이도 무쳤다. 바쁜 딸을 위해 오늘은 노모도 저녁 준비를 돕는다. 이게 뭐예요 그게? 이게? 네. 종우 새끼. 지글지글 조기구이까지 오늘 저녁 밥상은 제대로 된 만찬일 것 같다. 어느새 밖에도 어둠이 내렸다. 그런데 배 안 고파? 안 고파. 이따 먹어. 저녁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어디 가면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가지고 이렇게 늦게 오는 게 일찌감치 맨날 오라고 그렇게 성애를 대도 오늘 저기 또 넣네. 아이고 술이 엔수요 엔수. 발동기 소리를 듣고 나온 할머니. 뭐들 인자 사와? 어? 아니 뭐들 인자 오냐고. 아이 이거 세계경만이 인자 와가지고 뭐 자세한 얘기를 물어보고 그러는데 아무를 왜 술을 먹었는가? 어찌 우리 아이고 이 행병을 술. 먹었구만. 뭔 술을 먹어 참지. 술래가 펄펄 나잖아. 아 낮에 때 한 잔 먹고 뭔 낮에 때 한 잔 먹어. 그 인자서 왔지. 아이고 술 먹으시면 내가 이 제대로 와 참지 일이. 제대로 안 하고 어찌요. 화를 내는 건지 사랑 싸움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올려놓고 먹어야지. 캄캄 사람 무엇이 비어야 살 수가 없어. 막상 상을 차리려고 보니 정말 캄캄하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아무것도 없어. 내 돈너머리랑 묻혔는데 다 술 죽어버렸잖아. 무슨 소리야? 호롱불에 손전등까지 켰다. 안 보이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에 직접 나서서 밥을 비비는 할아버지. 아 푸짐하게 비벼가지고 먹고 그래야지. 어디야 이제 이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이 봐봐봐. 아이 주 내가 할게. 아이고 안 비네. 내가 됐어. 할아버지 들으라고 안 보인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는 할머니다. 어째서 안 빈다고 근데 참 그렇게 아니 충분히 비잖아요. 불빛에 먹어야지 이리 그 밑에다 놓고 더 안 비제. 많이요 그냥. 참 내가 볼 때가 나도 먹고 먹어봐. 어디요 이게 뭐요? 여기 보고 안 비지? 땅도 밀어놓고 먹으려는 그거. 보고 이거 안 비가죠? 잘 안 펴.
조금 이렇게 하면 필요한가? 안 빈단 게. 이렇게도 안 배요? 어? 그냥 왜 안 배요? 더듬더듬 막 이거 손가락 몇 번 하면 한 손가락 떠진 것 같으면 잡수고 하면 되지 뭐. 자꾸만 말이 많아지는 걸 보니 내심 많이 미안했던 모양이다.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아도 한 양푼에 같이 비벼 먹는 비빔밥 맛만큼은 일품이다. 다음 날 아침 평소엔 할아버지 혼자 아침 산책을 나가는데 오늘은 할머니도 같이 배에 몸을 실었다. 싸게 쳐서 봐. 얼굴이 싸게져서 이대로 가면 잘 간 것만. 배가 나가더라는 거 통. 돈 벌어왔다고 나무들이 이제 시끄러잖아. 푸푸를 휘지고.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니 새삼 아름다운 풍광이 눈에 들어온다. 호수에 잠긴 각양각색의 산새들이 보는 즐거움을 준다. 하지만 감상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다. 할아버지에게 단단히 다짐받을 일이 있다. 확실히 약속해. 응? 어쩌? 후딱후딱 대답해봐. 그런다고 혈한 게 참. 세분 단지에 빼더라고 얼른 말을. 그래요. 그런다고요. 도장 찍자. 도장 찍자. 배 멈춰봐. 아, 배 멈춰봐. 도장을 어떻게 찍어? 집에 가서 글씨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야지. 손도장 찍을지도 모르지.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깨끗이 걸자고. 이렇게 봐. 오늘은 제대로 다짐을 받아야 되는데 또다시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다. 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지. 좋았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대박. 아이고 제대로 웃지 말고 말을 해야지. 참. 아, 버텨봐.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씨. 그렇게 하자는 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세 번이나 약속했어. 알겠다면서도 할아버지는 자꾸 딴청이다. 한 동네에서 동갑내기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 좋아져 결혼까지 했다. 벌써 40여 년 함께 해온 부부는 지금도 토닥거리며 재미나게 산다. 햇빛에 호수가 물드는 오후, 장작골에 배를 댄 할아버지가 도로 쪽을 지켜보고 있다.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들들, 이제 아들들, 사오들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구만요. 드디어 반가운 차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딸들과 사위 그리고 제철 씨까지 오랜만에 통통 배가 가득 찬다. 이모 동네 가세요. 첫째 딸, 셋째 딸. 딸 셋에 제철 씨 그리고 외손자들까지 와 오늘은 꽤나 시끌벅적할 것 같다.
제일 먼저 내려 배를 잡아주는 바지런한 제철 씨.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들로 호수 위 외딴집에는 벌써 활기가 돈다. 할머니하고 귀철애비하고 똑같으네. 밥이랑 잘 드시지? 언니? 밥은 잘 먹고. 밥도 안 먹는 게 제일 그래요. 밥이랑 잘. 할머니하고 귀철애비하고 똑같다. 오랜만에 만나 정겨운 가족들. 집마당이 북적북적 발 디딜 틈이 없다. 첫째 사위가 큰 선물을 가져왔다. 배터리에 연결해서 쓰는 전구다. 천장엔 한때 전기가 들어왔던 흔적이 있다. 이거를 높이 하면 어두우니까. 자동차 공업사를 하는 첫째 사위는 휴대전화 충전용 배터리를 늘 가져다 주곤 한다. 그 배터리에 코드를 꽂으면 불이 들어오게 만들었다. 아직은 편하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우리 형부 없으면 시체예요. 아이 하나 좋구만요. 밤에는 뭐 호롱불 쓰는 것보다 배는 편하겠구만. 어느새 닭장에 들어간 할아버지. 자식들 먹이려고 키우는 닭이니 오늘은 푸짐하게 잡으려 한다. 몇 마리 잡았어? 세 마리나 잡다냐. 소은이 이렇게 못 잡게 해야 되니. 한 마리나 잡았어 왜? 두 마리만 잡지 왜 이런데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많은데 이거까지 넘는 거 뭐. 관장은. 한 마리나 잡았대. 세 마리 이게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이거 금방 먹어버리지 뭐 이거 먹을 것도 없고. 네, 너무 외로우셔가지고 누구나 한 사람씩 오면 그냥 못 가시게 더 잡으시려고. 못 가시게 잡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조금 1시간이라도 그냥 더 같이 있으려고. 아니 너희들이 이게 가찬 데만 같으면 먼데 산게 되고 이거는. 가려면 쉽다고 온 게. 늘 자식들이 그리운 할아버지다. 그렇게 늦게 가면 전기인데 괜찮아. 정말 환장하다. 정말 너무 많이 갔고. 닭이 먹음직스럽게 익었다. 이빨을 뜯어서. 좁은 닭장에서 사육된 닭들과는 달리 많이 뛰어다녀 쫄깃쫄깃 맛있다. 네. 먹는 게 내일부터 아니 이거 좀 갖다가 드릴게. 이따가 앉아서 먹는 이걸로 해가지고 건너 마서 앉았어. 사위가 밝혀준 전구 아래 가족들이 모여 앉았다. 고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어머니의 맛. 세상에서 가장 맛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일 것이다. 한 3일 끓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있다가. 그런데 할아버지는 드시지도 않고 감회에 젖었다. 재미있구만 이렇게 먹고 그러시는 게. 뭐 안쓰러웠을 때는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사시면서 좋은 것도 못 먹고 좋은 옷도 못 입고 맨날 자식들 걱정하면서 자식들이 이렇게 다 잘 살고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취미가 이게 농촌에서 이렇게 농사지면서 이렇게 살아야 이게 취미가 되지. 저기 가서 아무리 것이 일 안 하고 먹고 산다고 이러고. 엄마 먹을란다. 정말 깜깜해서 못하고 뭐 그런 것인 게. 무슨 고기가? 서로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마음 따뜻한 자리다. 사위고 아들이고 집에만 오면 소매부터 걷어붙이고 일을 한다. 오늘은 세 장정이 힘을 합쳐 두 분이 얼기설기 만들었던 외양간을 보수한다. 거의 바꿨다. 부모의 귀함을 아는 착한 자식들이다.
먼 길 달려온 딸들은 아침 일찍 모두 떠나고 제철 씨만 남았다. 사람들이 있던 게 가만히 놔. 가만히 또 와. 가만히 놔야지. 살살 놔야지. 칵 놔버리지 않는 게. 아니 저리 가. 부모님과 함께 쟁기질을 해볼 생각이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찬찬히 잘하는 제철 씨. 오늘은 소가 말을 잘 들을까? 이거 갈아봐. 들어. 야, 누르지 마. 들어. 이렇게 누르지 마. 들어. 누르지 마라고 우리 이렇게 들고 오라고. 아니 이렇게 항시 깨끗 누르지 말고 들어. 아니 들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은 눈치인데 말처럼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어느 말도 없다. 이렇게 들고 따라가 이렇게. 들어. 재치 있는 제철 씨가 금세 익히고 미소를 짓는다. 순조로운 출발이다. 저리. 목에 받친 적은 있구만. 아이고 어쩌. 돌 때리라고 그래, 돌으로. 돌에 걸렸는지 쟁기 끝이 구부러졌다. 이럴 땐 농사 경력 40년의 할아버지가 해결사다. 제철 씨는 그렇게 하나씩 배운다. 세워보세요. 금세 쟁기가 바로 펴졌다. 오늘은 소도 말을 잘 듣고 아들도 옆에 있어 행복한 할머니는 연신 웃으며 따라다닌다. 야야, 이 소 질질 찌게 항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좋게 만져주고 달게 하여 항시 이렇게 만져주고 이게 만져주면서 이게 달게 해줘야 언제 그렇게 그리고 저런 대로. 워낙 소를 좋아하는 제철 씨는 소만 보면 한박 웃습니다. 그렇게. 끄고 가봐. 소까지 네 식구의 호흡이 척척 맞는 행복한 저녁. 아무래도 올해 농사는 잘 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든다. 여러모로 기분이 좋은 밤, 할아버지가 사위들이 사다 준 배터리 앞에 앉는다. 아따 박다. 이게 박이 촛불보다 배는 뭐 좀 이따. 사위들의 정이 느껴져 더 밝은 것 같다. 아이 뭔 불을 이렇게 꼭 배터리를 써놔. 밥 먹을 때만 쓰지. 아니 이게 화나고 좋구만 그래요. 아이 그 충전이 오려면 힘들게 아니요. 배터리만 그거 핸드폰만 충전하고 밥 먹을 때만 퍼뜩퍼뜩 써. 끄고. 이게 오래 쓴다고 이게 괜찮아요. 뭘 오래 써. 그걸 무거운 걸 어떻게 충전해서 가져다니려고. 여기 한 번씩 가져다니려면 얼마나 힘든가. 한참 기분을 내고 있었는데 할머니 때문에 마음이 그냥 밥 상한 먹을 때만 할아버지. 이렇게 퍼뜩퍼뜩 쓰고 그냥 끄고 이 핸드폰만 충전 좋겠어. 시다 쓰고 그래야지. 애기 써야지. 하지만 구구절절 옳은 말이니 할 말이 없다. 오늘 빼버려. 빼야 꺼. 꺼. 더 도와두란 게. 빼야지 벌써. 더 도와. 빼고 오늘 이 촛불 쓰고 그냥 호롱불 써도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든 씻어. 못내 아쉬운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촛불을 켠다. 이게 힘은 나오는 게. 모든 게 이놈도 써도 괜찮으구만 뭐. 왜 굳이 이걸 쓰시려고 그러세요, 어머니? 아이 그래도 이거 힘들어서 못 쓴다는 게. 누가요? 다 영감탱이도 그러고 애들도 이거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냥 촛불 쓰고 있을게. 밥 먹을 때만 쓰고. 이리 와! 이것보다 호롱불이 박네. 이제
호롱불이 더 받아 여름 갖다 놔봐봐. 결국 호롱불 예찬 눈으로 할머니와 마음을 맞추는 귀여운 할아버지. 저 호롱불 저놈 놔봐봐. 치게. 치읓. 치긋. 치읓. 평소와 다름없이 호롱불과 촛불을 올려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글 공부를 한다. 여기다 큼직큼직 해가지고 부르는 데서 뭐? 기억자 봐 써봐 기억자. 불러갖고 기억자? 기억? 기억. 니을 써봐 니을. 니을? 응 니을. 니을? 니을. 이거? 천천히 하지만 응? 정확하게 받아 쓰신다. 비옥. 비? 비가 온다. 비옥. 비옥? 응 기억니은 디귿 니은 미음 비옥. 비옥? 응. 비옥? 그 비옥. 안 작으네. 비가 온다고? 응. 비? 이거? 잘하셨네요. 아 내가 정신을 지금 딱 뒤집어 써서 지금 무엇인가. 긴장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뭐요? 디귿. 이제 머지않아 할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밤 할머니는 착한 아들 제철 씨와 밤새 글을 써가며 이야기하는 꿈에 부푼다. 억척스레 돌밭을 일구며 6남매를 키워낸 할아버지와 할머니. 자식을 낳고 부모란 이름을 얻은 뒤로 어느덧 60고개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 오로지 자식 키우는 일밖에 모르고 살아왔다. 이 아까는 차라리 아 저기 보던 게 한참 하고 오야지. 아이고 얼른 가더라고. 아이고 잘 갖고 가지고 저기서 이제 우리 자식놈 온다고 온 게 잘 있어 이제 있어 물려줘야지 이제 우리가 잘 갖고 갖고.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픈 자식이 있고 그래서 그 자식에게 언제든 마음 놓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고픈 할아버지와 할머니. 지금도 자식들 위해 호수 위 윗단집을 지키며 돌밭을 일구고 있는 두 분. 눈부시게 아름다운 호수 위엔 순수하고 소박한 그래서 아름다운 호롱불 부부가 살고